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이 호세프의 화려했던 정치 인생은 탄핵으로 씁쓸하게 멈추게 됐습니다. 손혜연 국립외교원 교수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호세프 대통령에게 민심이 등을 돌린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그 경제 위기가 사실 그 탄핵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면서 그러니까 브라질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거의 80% 가까이를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경제 침체가 직접적인 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과도한 복지가 또 맞물렸다고 봐야 되겠나요? 네. 일단 국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2016년에 재정 적자만 보더라도요 거의 마이너스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도한 그 복지가 그 재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영향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호세프 대통령 정치 이력이 꽤 화려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1960년대 군부 독재에 대항해서 게릴라 운동을 펼쳤던 그런 어떤 투사적이고 전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치 인물이고요. 그러다가 2003년에 룰라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호세프가 룰라 정권의 에너지부 장관으로 그 내각에 그 발을 디디게 되죠. 그러면서 2010년에 또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하고요. 당선이 되고 2014년에 재선에 또 성공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화려하게 정치 인생을 시작을 했지만 끝은 탄핵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이제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이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고요. 테메르에 대한 민심은 좋습니까? 민심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 지금 테메르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조사된 걸로 보면 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가 조사가 됐는데요. 룰라 대통령이 20% 이상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후보자들 중에서는 가장 높고요. 그리고 테메르 같은 경우에는 4%, 6%, 4%에서 6% 정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네, 테메르 정권도 이제 앞으로 앞날이 좀 험난하겠네요. 자,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남미는 좌파 정권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사실 핑크타이드 시대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탄핵으로 인해서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그 2015년에 과테말라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우파로 전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페루에서도 그 우파 성향의 중도 우파 성향의 대통령이 그 선출이 되면서 중남미 전체적으로 보면 좌파에서 우파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핑크타이드의 리더격인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브라질의 그 우파로의 전향이 사실상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지형이 계속 변할 수도 있겠네요. 자, 호세프는 이번 결정에 불복을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거든요.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탄핵 사유가 재정회계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호세프는 이게 그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당에서는 그 책임 범죄이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미 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래서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중남미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